유동인구와 입지 분석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같이 한번 나눠볼 두드림 창업경제연구소 박민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상권은요, 사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 꼽힐 만큼 굉장히 우리 창업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잘못된 점포를 선정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권을 제대로 이해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을 해볼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저와 같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석을 왜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상권 분석. 그냥 이렇게 현장 나가서 사람들 유동인구 좀 세고, 그다음에 경쟁 점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자리에 내가 선택한 업종이 제대로 맞는지, 바로 이제 이 점을 사실 살펴보는 거거든요. 상권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아이템이 제대로 이 점포에 부합되고 있는지, 바로 이런 점을 살펴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상권 분석은 창업 전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하는데, 바로 그때 상권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요즘 아주 히트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점포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LSM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반에는 바로 상권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권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상권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점포를 볼 때 이건 뭐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실수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좋은 점포라고 통상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 꽤 보셨죠? 방송이라는 데 보시면 꽤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다가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도리어 손님이 없어가지고 점포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유동인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커피를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가격을 좀 비싸게, 그다음에 조금 스페셜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커피를 팔아야 되는, 뭐 이런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차선이 넓으면 불리하고 차선이 좁으면 유리하다, 이런 속설들이 많거든요. 상권 관련된 책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막상 보면 상권이 차선이 좁은 곳에서도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업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넓은 곳에서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업종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업종을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자, 바로 이런 점입니다. 통상 저희가 수많은 업종이 있는데요, 그 업종을 딱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품이라는 것입니다. 편의품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편하게 구입한다, 그런 측면에서 편의품이라고 하고요. 선매품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씩 해석해 보면 선택해서 구매한다, 이런 뜻인데요. 선매품은 우리가 말하면 구매할 목적이 강한 업종들을 선매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텐데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가전이나 가구거든요. 이 가전이나 가구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쉽게 구매할 업종들이 아니죠. 평생 동안 사봐야 몇 번 안 사는 그런 품목들이고요. 막상 그러자니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구매할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선매품. 그래서 통상 어느 창업에 우리가 도전하는 어느 업종 불문하고 대체로 편의품과 선매품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편의품은
우리가 쉽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되고요. 반대로 선매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멀리 찾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번화한 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편의품은 이게 이제 어디라도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같은 업종끼리 이렇게 몰려 있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미용실 같은 거죠. 우리 골목에 가다 보면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집 앞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나눠 먹기가 되거든요. 이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 길거리에 보면은 이제 가구집이 쭉 있잖아요. 보면요. 그런 것들은 같이 몰려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 바로 이런 게 바로 선매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되는 것은 편의품, 그다음에 경쟁을 좀 피해야 되는 것도 편의품. 반대로 선매품은 같이 몰려 있어야 되고 입지 조건은 굳이 좋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인구도 마찬가지죠. 편의품은 많아야 되고 선매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이 찾아오는 거리도 편의품은 가까운 데서 선매품은 먼 곳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음식도 자주 먹는 음식들은 편의품에 속하고 별미에 속하는 것들은 선매품.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굳이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것들은 선매품, 당장 필요한 것들은 편의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입지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가 본인에게 맞는 그런 점포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사람이요. 태어난 이유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살아갈 이유는 다 있겠죠. 점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포를 처음 이게 만든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점포가 딱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 점포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좋은 점포를 고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건 뭐 창업자뿐이 아니고요. 창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점포를 찾으러 자주 방문하는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좋은 점포 찾는데 아주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포도 자기 몸에 맞는 옷처럼 아이템에 맞는 점포가 있거든요. 결국은 궁합을 잘 봐라. 뭐 이런 말씀을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너무 좋은 점포를 찾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좋은 점포는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입지와 상권인데요. 입지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물리적 시설들이죠. 이런 조건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유동인구 숫자,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다음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통상은 횡단보도가 앞에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포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지하철역이 앞에 있으면 불리한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복집.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고급 한정식집. 이건 접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이 붐비거나 지하철역이 바로 코앞에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싹 좋은 점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입지란 물리적 조건을 얘기하고요. 상권은 그게 아니고요. 장사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거래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구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들의 뭐 연령대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 가구 밀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한 집에 많이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상권은 과연 낮에 활동력이 강한지 밤에 강한지 이런 것들을 바로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두 가지 뭐 다 이렇게 도외시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입지는 모든 업종 통틀어서 다 뭐 좋은 점포, 나쁜 점포를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로는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바로 그 업종에 맞는 입지 조건, 그 고유한 입지 조건을 이해를 해야 이 업종이 과연 이 점포에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입지 조건이다. 결국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궁합이다. 점포의 좋고 나쁨이 아니고요. 과연 내 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궁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상권의 유형입니다. 상권의 유형.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복집을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상권의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네 가지로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들고 그다음에 활동력이 강하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는 상권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시내 중심가 같은 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내 중심가형 상권, 다시 말 A형 상권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이 주거형 상권인데요. B형 상권, C형 상권, D형 상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B형 상권의 특징은 20대 자녀와 50대 부모가 사는 상권. 그다음에 C형 상권은 조금 더 자녀가 어린 10대와 부모 40대가 사는 상권. 그다음에 D형은 신도시형 상권이라고 생각하는 드시는데 어린 자녀와 30대 젊은 부모가 사는 상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의 점포를 얻더라도 이 네 가지 상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상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점포가 좋아도 실패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D형 상권은 신도시형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신도시형 상권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소비의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고 그다음에 활동력이 가족끼리 강하고요. 그다음에 술을 별로 안 먹고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를 자주 하는 이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이가 더 크면요. 소비의 주도권이 아이에서 엄마에게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주부들이 활동력이 좀 강하겠죠. 그다음에 가족 외식은 좀 수요가 좀 횟수가 좀 줄는데 반대로 이제 단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약간 통하는 그런 상권입니다. 이제 B형 상권은 유흥 소비가 굉장히 강한데요. 20대 자녀와 50대 부모가 사는 상권인데 이때는 가족끼리 활동보다는 친구들끼리 모임이나 이런 이 동호회 활동 같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당연히 야간 활동이 굉장히 강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A형 상권이 남았는데요. A형 상권은 중심가형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심형 상권은 편리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단골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아무래도 이제 이사를 자주 빈번히 가니까요. 자, 이런 A, B, C, D형 상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상권마다 소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업종이 그 상권에 맞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점포가 과연 내가 원하는 상권에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점포를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상권의 유형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이 세 가지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하시면 이 상권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바로 부모 연령대, 가구 밀도, 세 번째가 술의 비율입니다. 자, 부모 연령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A는 좀 연령대가 높거든요. 60대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20, 30대와 그 60대가 많이 사는 상권을 얘기하고요. B형 상권은 20대 자녀와 50대 부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는 50대고요. C형 상권은 자녀 10대, 부모는 40대. D형 상권은 바로 그 어린 자녀와 부모는 30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연령대를 보고 상권을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구 밀도인데요. 한 집에 보통 사는 가구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들은요?
자, 이렇게 따져 보니까 가장 가정에서 가장 식구 수가 많은 상권이 바로 어딜까요? 네, 이게 놀랍게도 D형 상권입니다. 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상권이 이탈이 별로 없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살고요. 우리나라 평균치는 현재 그 한 2.6명 되는데 이게 바로 C형 상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가구 밀도가 좀 줄입니다. 이탈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B가 좀 적고 그다음에 A가 가장 적고. 그래서 세 번째 판단 기준이 바로 수레 비율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상권에서 그 야간 활동이 강한 데가 아까 제가 그 B형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형 상권은 수레 비율이 강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D형 상권은 수레 비율이 굉장히 작겠죠. 작고요. A형 상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 골목으로 조성이 된 중심가는 수레 비율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명동이나 이렇게 이 특정 상권 그러니까 기능이 강한 곳은 수레 비율이 좀 작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2개 이상이 똑같이 나온 상권으로 우리가 그 상권의 유형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상권의 유형을 보시고 내가 선택한 업종이 나는 그 B형 상권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 세 가지의 상권 유형을 가지고 B형을 판단해 보시고 맞으면 바로 그 상권에서 점포를 찾으면 아주 그 실패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상권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상권의 궁합을 알아보는 그 노하우를 저희가 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번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개개인 다 이렇게 제가 만나서 현장 돌면서 이렇게 상권 분석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좀 이렇게 좀 전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요. 제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한번 상권 분석을 해보는 그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저희 우리나라는 특히 그 IT 기반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상권 분석 프로그램도 저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하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다행히 이제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권 분석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중기부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혹은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중기부에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한번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가상의 상권을 가지고 상권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상권 혹은 받은 점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설정을 하시겠죠. 한번 보시면 설정을 이렇게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상권의 범위입니다. 상권은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다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반경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경을 설정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입품은 손님이 가까운 데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통상 반경 500m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1km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선매품의 경우에는 멀리 찾아오시니까 최소 1km 이상, 최소 1km 이상. 그다음에 이제 편의품이지만 예를 들면 치킨처럼 편의품이지만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 700m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바로 업종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업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상권 분석에서 상권의 유형을 판단할 때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자신의 업종이 아니고 바로 술과 관련된 업종을 먼저 선택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세 가지의 판단 기준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술과 관련된 거. 그 중에 저는 이제 유흥주점을 선택하는데, 자, 유흥주점을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업종 선택하실 때 대분류에는 음식, 그 다음에 중분류에 유흥주점, 세 번째로 소분류에는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호프 주점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다 하시고 나서 상권 분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해당 상권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자주 하시면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교육 끝나고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임의로 서울에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상권 하나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한번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 분석 지점은 이제 서울의 7호선 가는 그런 이제 마들역이라는 상권이고요. 그 상권에 이렇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전체 한 90% 이상이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그 상권 중에서 상가가 좀 몰려 있는 통상 이제 아파트형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가 하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라는 게 그런 점포였었어요. 다름 아니고 이제 이 커피숍이었는데요. 이 커피숍은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이제 호프도 팔아요. 술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2층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하겠죠. 근데 이제 통상 사람들은 이 점포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바로 상권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이 가게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유형을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했던 절차를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상권 분석의 전체적인 현황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대략 38,000명 정도가 사네요. 38,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경 500m 하면 통상 2만 명, 뭐 적으면 한 18,000명 정도가 살거든요. 38,000명이면 거의 2배에 달하죠. 굉장히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지역의 그 해당 지역의 아파트 비율이 보시면 거의 100%죠. 100%니까 뭐 통상 50% 보는데 전체가 다 아파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세 가지 판단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가구 밀도인데요. 가구 밀도를 봤더니 2.98입니다. 2.98이면요, 우리 현재 가구 밀도 평균이 2.6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사는 거죠, 한 집에. 그러니까 안 봐도 지나가는 그 사람들 자체도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활동력도 강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상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술도 별로 술집들이 잘 안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상 보니까 술의 비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A, B, C, D형의 세 가지 판단의 스펙트럼 각 구간의 값들이 있어요. 그 구간의 값을 보시면 D형 상권의 경우에는 술의 비율이 10%가 안 돼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4.98이 4.7%네요. 굉장히 술이 안 통하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요. 벌써 세 가지 판단 기준 중에 가구 밀도, 술의 비율이 D형 상권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는 뭐 안 봐도 D형 상권입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으로 부모의 연령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연령대를 보니까 상권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는 어린 아이와 30대 부모가 굉장히 많이 사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보니까 바로 여기는 D형 상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건 부모는 30대 부모는 그 높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 그래프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비교하려고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다른 지역 전국 평균치를 넣어봤는데 보니까는 D형 상권의 경우에는 30대 부모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또 30대가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도 많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도 많다. 근데 어린 아이에 해당되는 10대 이하의 경우에는 잘 보시면 10대보다 오히려 낮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이 지역의 숫자인데, 이 10대보다 낮으니까 이해가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봤더니 10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숫자가 낮고요. 근데 10대 이하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숫자가 월등히 높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왜 그럴까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요즘은 10대 이하가 10대보다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상권은 10대 중심 장사를 해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10대 이하가 많으면 여기는 D형 상권입니다. 어린아이가 많고 30대 부모가 많은 D형 상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D형 상권에 적합한 업종이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이 안 통하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대표적인 게 패스트푸드, 배달형 업종들. 그죠? 술과 관련된 건 좀 피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 근린형 소비. 대표적인 게 세탁 편의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자주 가는 교육 관련된 학원들, 태권도, 미용, 미술학원 같은 거,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상권 유형을 알아야 여기 어떤 업종은 피해야 되고 어떤 업종은 피하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온라인을 이용한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여기는 이래서 잘 되는구나 이게 여기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연습을 적어도 5번 이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훈련 방법도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구나 그 원리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점포를 찾으러 다니면 대부분의 이 점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래서 나는 성공할 수 있구나 이 점포는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